늦은 시간에 이걸 보러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오늘 볼 문제들은요, 이제 첫 시간인데, 우리 해설 첫 시간인데, 오늘 볼 문제들은 뉴턴의 운동 법칙, 요 문제들이랑, 저번 시간에 했던 2015년 수능 기출 문제 보기 하나를 살펴볼 거예요. 이거부터 보면은 다들 좀 지칠 테니까, 먼저, 쉬운 거부터 좀 살펴봅시다. 준석이는 정지해 있던 질량 5kg 물체에 10N의 힘을 가하였다. 이 물체가 10m를 이동하였을 때 속도는 몇 미터 퍼 세크가 되는가? 자, 여기서 단서를 먼저 찾아봅시다. 정지해 있던 질량 5kg, 10N, 10m 이동. 자, 요게 4개가 단서예요. 자, 지금 보니까 처음 속도 알죠? V0를 알아요. 0이죠. 질량 압니다. 이거 좀 타블렛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아갖고 이 꼴을 적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힘은 10N이다. 그리고 이동거리, 변이는 10m다.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자, 이걸 갖고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우리가 지금 보니까 나중 속도를 물어봤어요. 속도는 몇 미터 퍼 세크가 되는가? 나중 속도를 물어봤는데, 나중 속도, 그리고 이동거리, 그리고 초기 속도,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가속도를 알 수 있죠. A는 m분의 F, 질량분의 힘 해서 5kg 분의 10N, 2m per sec 제곱이 나와요. 자, 이제 정보는 다 주어져 있죠. 가속도 나와 있고, 이동거리 혹은 변이가 나와 있고, 그리고 초기 속도 나와 있는데, 이걸 구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 식이 이거죠. 자, 등가속도 운동에서 식 4였나요? 자, 요 식을 써야 됩니다. 이 v0의 제곱 요거를 좌변으로 넘겨도 되는데 우리는 0이란 걸 알고 있죠. 얘는 없어요. 그러니까 v는 루트 2as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 계산해보면은 간단하게 답이 나오죠. 2 곱하기 2 곱하기 10. 이거 2 제곱이니까 바깥으로 나오죠. 2 루트 10 미터 퍼 세크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 다음 2번 다섯 물체 중 가장 관성이 큰 것은. 자, 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의 개념부터 다시 살펴보죠. 운동 상태의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에요. 운동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인데, 처음에 정지해 있었으면은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처음에 운동하고 있었으면 계속 운동하고 있으려고 한다. 이게 관성의 법칙이었는데요. 자, 이 관성은 이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기 때문에 얘가 크면 클수록 가속도가 작아요. 즉, 가속도가 작다는 거는 요 식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질량이 커지면은 가속도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관성이 가장 크다, 질량이 가장 크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관성은 지금 질량에만 영향을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답이 여기 있죠? 속력 이거는 필요 없는 정보예요. 이 관성이 큰 것을 물어볼 때는 필요가 없는 정보입니다. 왜냐? 가속도는 현재 속도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아는 바로는.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왜 우리가 지금 아는 바로는 이라고 하냐면 나중에 상대성 이론으로 넘어가면은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중력에 의한 가속도의 크기가 10m per sec 제곱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원래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9.8입니다. 지구에서 평균적으로요. 그렇지만 계산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10m per sec 제곱이라고 보통 문제에서 얘기를 해요. 자, 알짜임의 방향을 그림에 표시하고 크기를 계산하시오. 이 문제는요. 자, 여기 A 물체하고 B 물체가 가지는 중력을 먼저 표시를 해봅시다. 우리 배운 대로 천천히 해보면은 문제될 게 없어요. 자, A에 가해지는 중력은 몇이죠? 우리 이 식을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죠. 자, F는 MA니까 M 2kg, A 여기 나와있죠? 10m per s 제곱. 자, 그러니까 여기에 가진 힘은 몇 뉴턴이란 거죠? 네, 20뉴턴이란 얘기입니다. 엉망이네, 글자가. 자,
20N이란 얘기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B 물체 B에 가해지는 힘은 몇 뉴턴이냐? 간단하죠. 30N. 자, A 방향으로 20N, B 방향으로 30N이 가해졌는데, 자, 이게 지금 이렇게 끈으로 연결되어 있고 도르래가 있으니까 좀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요런 거예요. 사실은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A, B. 자, A에는 아까 몇 뉴턴 힘이 작용한댔죠? 이렇게 그려놨으면 어느 쪽으로 그려야 될까요? 왼쪽으로 그려야겠죠. B에는 몇 뉴턴? 좀 더 길게 그려야겠네요. B에는 30N의 힘이 작용하죠. 자, 이거 두 개를요, 하나의 물체로 두고 생각해서도 돼요. A 더하기 B. 오. 자, 이렇게 보면은 요 하나의 물체의 왼쪽으로 20N, 오른쪽으로 30N의 힘이 작용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자, 반대로 힘이 작용할 때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때는 어떻게 한다? 둘이 서로 빼면 됩니다. 즉, 요거는 이렇게 색깔이 계속 바뀌니까 좀 그렇죠. 내가 빨리 녹화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 A 더하기 B를 몇 뉴턴으로? 10N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당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R자임의 방향을 표시해보면 여기 이거 지우고요. R자임의 방향은 어느 쪽이죠? B쪽이죠. 자, B쪽이니까 이쪽 아래쪽으로 몇 뉴턴? 10N. 자, 이게 첫 번째 질문의 답입니다. 두 물체의 가속도는 몇 미터 퍼 세크인가? 퍼세크 제곱인가? 자, 여기 지금 뭐 다 해놨죠, 사실. A 더하기 B. 자, 두 개가 같은 물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친구랑 같이 뭐 수갑에 묶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가속도로 움직이면은 언젠가는 이 친구가 너무 빨라지고 이 친구는 너무 느려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잔인하다. 어딘가 좀 그렇겠죠. 찢어지겠죠. 자, 그런 상황은 생기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끈으로 연결이 돼 있으면은 네, 둘은 같은 가속도로 움직여야 돼요. 이 경우에. 그래서 자, 10N의 힘으로 A 더하기 B 몇 킬로그램입니까? 5kg이죠. 자, 그래서 10N의 힘으로 5kg짜리 물체를 끌어당기는 거기 때문에 2m/s 제곱이 나와야 됩니다. 두 물체는 이렇게 끈으로 연결된 두 물체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항상 같은 가속도로 움직인다는 점 유의하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놓인 두 물체 A, B의 오른쪽으로 10N의 힘이 작용한다.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르시오. 자, A의 가속도 크기는 2m/s 제곱이다. 아까랑 같은 요령으로 풀면 됩니다. 아까는 두 물체의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는데 이제 그런 거 없죠. 한쪽으로만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경우는 사실 요거랑 같은 거예요. 이렇게 미는 거랑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 물체는 어떤 가속도로 움직여야 된다 그랬죠? 두 물체 가속도가 달라야 된다 그랬나요? 아니에요. 같아야 돼요. 만약에 얘가 가속도가 더 크면은 얘도 덩달아 커지겠죠? 그리고 얘가 가속도가 더 작으면은 얘가 떨어져 버리겠죠. 그런 일 거의 없죠? 이렇게 천천히 밀면은 떨어져도 결국에는 얘가 따라잡을 거니까. 자, 그래서 결국 두 물체가 같은 방향으로 같은 가속도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10N의 힘으로 둘이 2kg, 3kg이죠. 얘는 그러니까 A 더하기 B는 5kg입니다. 즉 가속도의 크기는 아까처럼 2m/s 제곱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B가 A를 미는 힘의 크기는 6N이다.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둘이 같은 가속도로 움직인댔죠? 자, A, B를 따로따로 떼놓고 봅시다. A의 가속도가 이게 2예요. 근데 A의 가속도는 A의 질량분에 A에 가해지는 힘의 크기겠죠. 자, 그러면은
MA가 지금 2kg이고 이건 몰라요. 근데 이거 우리 이건 알죠? 즉 FA는 몇이란 겁니까? 4N이라는 얘기죠. 즉 이게 뭘 뜻하냐면요. 이거 지워야겠네. 자, 이게 뭘 뜻하냐면요. A 물체에 몇 뉴턴의 힘이 가해진다는 거죠? 4N의 힘이 가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0N 가했는데 4N만 가해진다는 거니까 나머지 6N은 어디 갔을까요? 나머지 6N은 당연히 B로 갔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4N, 여기는 6N. 그래서 B도 2m/s 제곱이고 A도 2m/s 제곱의 가속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6N의 힘은요. 얘는 누가 가해준 거예요? 누가 밀어준 거예요? 이 6N은. B에 힘이 전달되는 거는 A가 밀어서 그런 거예요. 즉 A가 B에 가한 힘이 6N이에요. 자, 적어 놓을게요.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빨간색으로. A가 B에 6N의 힘을 가한 거예요. 근데 우리 작용 반작용 알죠? 자, 이거를 우리가 작용이라고 합시다. 그럼 반작용은 뭐죠? 반작용은 B가 A를 6N의 힘으로 미는 거죠. 이거 르이 아니라 A로 고칠게요. 자, B가 A에 6N을 가한 거예요. 그래서 니은도 맞는 얘기죠. 다음 디귿을 살펴보죠. A에는 4N의 알짜힘이 B에는 6N의 알짜힘이 적용한다. 다 해놨네요. 맞는 얘기죠. 자,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다 맞습니다. 다음, 자, 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죠. 닭과 병아리가 줄로 연결된 장난감이 수평면에 놓여 있다. 병아리를 뒤로 잡아당겼다 놓으면 줄이 닭의 몸 속으로 들어가면서 뒤 병아리가 닭에 닿게 된다. 자, 그러면은 줄이 닭의 몸 속으로 들어가면서 뒤 병아리 닭에 닿게 된다면은 병아리의 속력이 닭의 속력보다 더 빠른 거예요. 여기 보면은 닭과 병아리는 같은 방향, 서로 다른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한다 라고 돼 있어요. 즉 이게 병아리가 나중에 닭한테 닿는다는 건 병아리 속력이 닭보다 더 빠르다는 거죠. 병아리가 닭에 닿을 때까지 운동을 옳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봅시다. 아까 방금 얘기했죠? 기억은 맞아요. 병아리 속력은 닭의 속력보다 커야 그래야 병아리가 닭을 따라잡아서 닿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병아리에 작용한 알짜힘은 0이다. 자, 이거는 이 알짜힘이 0이다. 이거는 어디서 할 수 있냐? 얘는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 라는 얘기가 돼요. 힘의 평형을 이룬다는 어디서 조건을 알 수가 있느냐? 여기 등속도 운동한다 있죠. 자, 이 등속도 운동한다는 말이 곧 힘이 평형을 이뤘단 말이고 그게 곧 알짜힘이 0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병아리에 가해지는 알짜힘은 0이에요. 맞습니다. 이것도. 줄이 병아리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병아리가 줄을 당기는 힘의 크기이다. 자, 이거 줄을 A라고 놓고 병아리를 B라고 놓죠. A가 B에 가하는 힘의 크기는 B가 A에 가하는 힘의 크기이다. 맞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쪽은 뭐 작용이라고 하면은 이쪽은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꾸로 얘기해도 돼요. 병아리가 줄을 당기니까 줄도 병아리를 당긴다. 작용, 반작용 혹은 작용, 반작용 어느 쪽으로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이 원래 열심히 토의를 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거를 할 만한 시간이 있었을지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 요 문제를 살펴보죠. 이제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내가 그때도 수업할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길 바래서 낸 게 아니라고 했죠. 자, 먼저 그림부터 그려봅시다. 문제부터 읽어봅시다. 물체 A를 점피해서 V0의 속력으로 운동시켰다. 초속도가 V0란 얘기고요. 물체 B를 가만히 빗면 위 점 Q에 내려놓았다. 즉 물체 B는 시작할 때 정지해 있었다는 얘기죠. A가 V0의 속력으로 운동하기 시작했을 때 B는 정지해 있었다는 얘기예요. 두 물체는 같은 가속도 -A로 등가속도 운동하여 시간 t 후에 만난다. A와 B가 만나는 순간 B의 속력은 3V0이다.
자, 이때 이 방향을 플러스로 둡시다. 그리고 이쪽을 마이너스로 둡시다. 그러니까 가속도의 방향은 빗면 아래쪽이 되겠죠, 당연히. 자, 여기에서 이제 조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먼저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기를 P점, Q점이라고 하죠. 자, A가 올라가다 보면은 VA가 0일 때, 최대로 올라가서 정지하였을 때, 이때 A와 B 사이 거리를 구하는 문제인데, 자, 여기에 A가, 여기에 B가 있다고 칩시다. 그렇게 봤을 때, 여기 P점에서 A가 얼마나 올라갔느냐, 이걸 SA라고 할 거고요. Q점에서 B가 얼마나 내려갔느냐, 이걸 SB라고 부를 거예요. SA랑 SB는 서로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둘의 변이를 더해줄 때는 이거에서 요거를 빼줘야 돼요. 방향이 반대라서. 다시 얘기해 줄게요. SA하고 SB는 방향이 얘 둘이 서로 반대예요. 그래서 얘가 둘이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 둘의 변이를 순수하게 더해주고 싶으면 빼야 돼요. 방향이 반대일 때는 더하고 싶으면 뺀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살펴봅시다. 이제 SA는 어떻게 구하냐, SB는 어떻게 구하냐. 우리 이거 알고 있죠? 이 식은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자, 이거죠. 그런데 이거 몰라요. 지금 시간 언제 만나요? 가속도는 뭐죠? 몰라요. 그래서 계산할 거예요. 자, 단서는 여기 나와 있어요. 두 물체는 같은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하여 시간 t 후에 만난다 라고 돼 있죠. 이 순간 B의 속력이 3V0가 된대요. 자, 처음엔 정지해 있었는데 시간 t, 라지 t만큼 지난 후에 3V0가 된대요. 원래 속력이 0이었고 나중 속력이 3V0예요. 근데 시간이 t만큼 걸렸대요. 이게 뭐죠? 가속도예요. 이게 가속도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크기가 4t분의 3v0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시간은 어떻게 구하냐? 가속도를 아니까 시간도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가속도를 아니까 시간 계산할 수 있다. 어떻게 하죠? 자, VA가 0일 때 V는 V0 더하기 AT. 자, 요거죠. 즉 T는 뭡니까? A분의 V0가 되죠. 자, 그러면은 A가 우리가 여기 구했으니까 3V0분의 V0T니까 3분의 T만 남죠. 그래서 A하고 B가 만나는 시간의 3분의 1일 때, 이때 만난다는 얘기예요. 자, 대입해보죠. 이거를 구했죠, 둘 다. 자, 이거를 대입을 해보면 SA를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V0 3분의 T 더하기, 자, 더하기인데 원래 더하기인데 우리 가속도가 마이너스 A죠. 그래서 여기서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를 해줘야 돼요. 2분의 1, 왜냐면 가속도가 마이너스 A니까 2분의 1 A T 제곱.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요거 이제 계산할 수 있죠. 3분의 V0T 빼기 이거 날아가죠. 여기 3의 제곱에서 제곱 없어지고 여기 T도 없어지죠. T 여기서 제곱 없어지고, 자, 그래서 6분의 V0T 이렇게 돼요. 즉 SA는 6분의 V0T가 됩니다. 오케이? 자, 같은 요령으로 SB도 한번 구해보죠. 여기 이거 지울게요. 오른쪽에 거. 이걸 지우면 안 되는데. 자, 같은 요령으로 해봅시다. 똑같아요. 근데 SB는 외려 더 구하기가 쉬워요. 왜냐? V0가 0이죠. 0 빼기 2분의 1 곱하기, 자, 똑같죠? AT 제곱. 똑같으니까 바로 계산할 수 있죠. 6분의 V0T.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SA하고 SB를 구했어요. 근데 이건 여전히 모르죠. 이 사이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 이 사이는 PQ의 거리를 알면 되죠. 이거에서
SA, SB 두 개를 이제 여기서 빼주면 되잖아요. 크기를. 자, 그러니까 먼저 SA 빼기 SB 방향이 반대니까 빼줘야 되는데죠? 둘이 계산하면은 3분의 V0T라는 걸 기억을 해두고 넘어갑시다. 자, 이거 적어둘게요. SA 빼기 SB는 3분의 V0T. 자, 이거 나머지는 다 지울게요. 우리 이제 과정은 다 적었으니까 필요 없죠? 또 지울라. 무섭네. 오케이,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볼 게 뭐냐? PQ를 구해야겠죠. A랑 B를 보면 A하고 B가 결국 처음에 PQ만큼 떨어져 있었는데 근데 B랑 A가 만난다는 건 결국 A하고 B 사이 거리가 PQ만큼 줄어든다는 걸 뜻하죠. 자, 얘가 다시 얘기할게요. 자, 얘가 시간 t에 A와 B가 만나요. A와 B가 만나려면은 결국 PQ만큼의 거리를 줄여야 돼요. 즉, A하고 B의 변이를 더해주면 결국 PQ가 나온다는 거죠. 즉, A의 변이를 대문자 SA, B의 변이를 대문자 SB라고 하면은 둘의 변이가 서로 반대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둘을 빼줘요. 그러면은 A의 변이에서 B의 변이를 빼주면은 결국 PQ만큼의 거리를 좁혀야 둘이 만나기 때문에 이게 곧 PQ가 돼요. 자, 계산해보죠. SA는 V0 이제 T가 소문자 T가 아니라 시간 T에 만났다고 하니까 바로 대문자 T를 쓸게요. 빼기. 왜냐면은 A가 마이너스 A, 가속도가 마이너스 A니까 AT 제곱. 인데 A를 우리가 이제 알죠? 뭔지. A가 우리는 뭔지 알아요. A가 T분의 3V0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SA는 요거 없어지죠? 어, 여기 이거 좀 곱하기 표시해야 되고 13 아닙니다. 1 곱하기 3이에요. 자, 그러니까 V0T 마이너스 2분의 3 V0T죠. 즉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1 V0T가 될 거예요. 자, SB는 뭡니까? SB는 V0가 없는 거죠,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3 V0T예요. 자, 근데 여기 마이너스 보호가 있기 때문에 결국 PQ는 뭐가 되는 거야? V0T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PQ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SA하고 SB 알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나오죠. PQ에서 요 값을 빼주면 결국 이때 A와 B 사이 거리 네모는 곧 3분의 2 V0T가 됩니다. V0T를 빼줘야죠. 여긴 숫자만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네모는 3분의 2예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다들 어려운 거 듣느라 고생 많았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또 열심히 시청해주세요. 안녕.